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세상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8월 24일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딱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31번째 독립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양측 간의 전면전 양상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크림반도 공격, 그리고 러시아에 의한 자포리자 원전 피격, 또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푸틴의 정신적 지주이자 스승인 이 알렉산드르 두긴을 향한 차량 폭발로 그의 딸 두기나가 숨진 사건 등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도대체 알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6개월을 평가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계산이 완전히 빗나간 전쟁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정보전에서 실패한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판을 했고, 동시에 이 러시아군에 대해서도 과대평가를 했었죠. 결국 2월 24일 새벽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특별 군사작전을 선언하고 20만 명에 가까운 병력으로 전면 침공을 감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3, 4일 안에 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를 점령하고 친러 괴뢰 정부를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런 판단착오의 결과가 엄청난 군사력을 투입하고도 지지부진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객관적인 군사력으로만 본다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비교하기조차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단순한 군사력 수치만으로 전쟁이 수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8월 22일 현재 러시아군의 전사자 수는 최소 45,400명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탱크를 포함한 전차 7,200여 대, 다연장 로켓 시스템 266문, 러시아 방공망 145개소, 그리고 러시아군 전투기 234대, 헬리콥터 198대, 드론 815대, 크루즈 미사일 194대 등 또 여기 포함해가지고 해군 함정 15척, 주요 군사시설 99군데를 손상시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미국 국방부는 지난 8월 초에 전사자하고 부상자 수를 합친 러시아군 사상자 수는 8만여 명에 달한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의 전사자 수는 9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발레리 잘루지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22일 이례적으로 밝힌 이 전사자 수는 전사자 유족을 기리기 위해서 열린 포럼에서 나왔습니다. 러시아군의 사상자 수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수치 외에도 러시아가 입은 피해는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납니다. 일단 군사적인 면만 본다면 세계 제2의 군사대국 러시아라는 단어는 이제 좀 사라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러시아군이 그야말로 종이 호랑이였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죠. 푸틴의 자존심이라고 불렸던 60억 원짜리의 T-90 탱크가 우크라이나 미사일에 산산조각이 난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 무기들의 허접함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이 러시아 무기를 도입하려던 국가들이 손절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지난 8월 15일에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이 방위산업 전시회인 육군 2022 포럼 개막식에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러시아는 소형 무기부터 장갑차와 대포 전투기, 무인 항공기까지 가장 현대적인 무기를 동맹국에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서 무기 판촉에 나섰습니다만은 이미 러시아제 무기의 실력이 낱낱이 드러난 마당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22일 이 러시아가 자랑하는 신형 다목적 전투기 수호이 35의 불안정한 위상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도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렉시 그로모프 우크라이나군 부참모장은 지난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격추된 수호이 35 전투기가 24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2015년 25억 달러에 구매한 이 수호이 35 24대 가운데 겨우 9대만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운용 가능한 상태로 공급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100여 대의 수호이 35를 실전 배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제는 이 수호이 35가 우크라이나의 낡은 전투기와 지상 부대들에게 일정한 피해를 주고는 있지만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 수호이 35기 구매 목을 매던 인도는 프랑스와 미국으로 구매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러시아제 무기 구매국인 이 알제리도 결국 수호이 35 구매를 포기했습니다. 이집트 역시 미국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는 지금 러시아의 최신의 무기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러시아의 국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추락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 경제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에너지 무기화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러시아가 엄청난 흑자를 얻었는데도 러시아 경제가 휘청거린다. 이 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지난 12일 러시아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2분기에 4%포인트 넘게 가파르게 위축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 이후에 처음 나온 경제보고서로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3.5%였던 것에 비하면 급격한 반전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면서 러시아 경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서방 진영이 러시아의 에너지에 대해서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의 경제적 피해는 점점 더 커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핀란드 은행의 이 경제연구소 수석 고문인 로라 슬랑코의 말을 인용해서 올해는 러시아 경제가 딥다이빙을 하게 될 것이다. 딥다이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시간이 갈수록 아예 침체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또한 세계적 국방안보 분야 팅크탱크인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이 에더널드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6개월을 맞은 시점에서 향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휴전은 우크라이나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길이고 러시아 경제는 제재 완화라든지 외부 도움 없이는 1년 내에 붕괴할 위험이 있다. 그러면서 서방 세계의 제재 효과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마디로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다 하는 그런 진단입니다. 이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품었던 원대한 구상 중에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극 체제를 러시아가 함께 선도해서는 다극 체제로 바꾸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미국은 지난 트럼프 정권 이후에 서방 진영의 리더 역할을 포기했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영향력도 상당히 쇠퇴를 했습니다. 특히 나토에서의 미국의 지배력은 예전같이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푸틴이 구상했던 나토의 분열은 완전히 빗나갔고 역으로 나토가 더욱더 굳건하게 단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동시에 그 나토의 중심에 다시 미국이 우뚝 서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러시아가 벌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다시 서방 진영의 리더로 복귀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뛰어난 정보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전쟁을 벌이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에 관련된 러시아 핵심의 모든 정보들까지 다 입수를 했죠.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나토의 핵심 국가들인 독일이라든지 프랑스조차도 믿질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미국의 리더십은 더욱 강건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항하는 서방 진영의 리더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대러시아 제재를 미국이 확실하게 이끌게 됐습니다. 이는 푸틴의 구상과 180도 다르게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의 단극 체제를 더 굳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미국이 뛰어난 정보력은 적재적소의 군사 지원과 연결되면서 골리앗같이 막강했던 러시아군을 다윗과 같은 우크라이나가 온통 흔들면서 러시아군을 무력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푸틴의 구상이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전쟁 개시 6개월을 맞는 8월 24일 이후에 그렇다면 러시아의 푸틴은 이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려고 할까요? 한마디로 러시아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타격은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폭격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흑해 함대마저도 언제든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안게 됐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전자방공망이 완전히 뚫렸다는 사실은 러시아에게 엄청난 충격을 갖다 줬습니다. 자, 그렇다고 러시아군이 마땅히 대응할 방법도 없다는 그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일어난 푸틴의 브레인인 이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 나리아 두기나의 사망 사건은 또 다른 전기를 맞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 러시아가 이 사건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했다는 것은 물론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이 우크라이나를 지목했다는 것은 전쟁 자체를 확전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러시아가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전면전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과연 러시아가 그럴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과거 2월 24일 전쟁을 벌이던 초기의 무력 대응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다시 러시아군이 가지고 있는 재고 미사일들까지 다 꺼내가지고 구형 미사일들까지 꺼내가지고 폭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런 폭격만으로는 분풀이는 할 수 있을지언정 영토를 더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점령을 한 지역에 배후를 잇따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이 러시아가 지금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 이래저래 푸틴의 고민은 더 커지고 있고 러시아가 안고 있는 딜레마는 쉽게 사라질 것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스크바에는 이렇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가 가득합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